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번 사태로 경제 위기가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무섭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4월 전체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2.5%가 감소했는데 6.4%나 줄어든 제조업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5.7%가 떨어진 68.6%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하 대비 재고율도 119.1%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 2월 119.2% 수준입니다. 이렇게 수출이 극심한 타격을 받으면서 4월의 경기 흐름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 봉쇄 조치로 주요 수출 시장이 막히면서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4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97.3%는 1.3%가 하락을 했습니다. 1998년 3월 이후 22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순환 변동치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면 호황이 되는 거고 100 미만일 때는 불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경기 동행지수를 구성하는 7개 지수 중 수입액이 1.8%를 제외한 6개 지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낼 정도로 내용이 좋지가 않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마이너스 1.8%, 서비스업 생산은 마이너스 2.6%, 건설 기성액은 마이너스 0.6%, 소매 판매업은 마이너스 0.7%, 내수 출하 지수는 마이너스 1.2%, 비농림업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 1.1% 등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안영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동행지수는 경기의 장기적 성장 추세로부터의 이탈 추세를 보여주는데 우리 경제가 그만큼 경기순환 사이클의 장기 추세로부터 이탈된 폭이 크다는 것이라면서 22년 1개월 만에 낙폭이 가장 큰데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경제가 많이 위축됐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이번 사태 확산에 따른 경제 봉쇄 등으로 국내 수출이 극심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무려 24% 이상이 급감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무역수지도 9억 5천만 달러 적자를 나타내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수출 물량 지수도 99.26%로 전년 동월 대비 12.6%나 하락을 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마이너스 26.7%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수출 물량 지수는 지난 2월과 3월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4월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수출 급감은 곧바로 제조업 생산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생산 관련 지표가 모두 급격히 악화되었는데요. 전 산업의 생산과 소비와 투자와 경기 면에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생산입니다.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에서 숙박, 음식점, 교육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광공업인 반도체 및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줄어 전월에 비해 2.5%나 감소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줄어서 5.0%가 감소를 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기계장비가 3.8%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는 마이너스 15.6%, 자동차는 마이너스 13.4% 등이 줄어 전월에 비해 6.0%가 감소를 했습니다.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감소하고 자동차는 전월 기저효과 및 해외 판매 수요 위축에 따른 생산 조정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4%가 감소하고 전년 동월 대비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요국에서 수출이 일부 중단되면서 제조업 생산이 멈추고 재고 출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색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주력 업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 충격으로 인한 수출 및 판매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이 그 충격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자금 사정이 경색된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길어지면 유동성 문제로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수의 경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정책 효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만 해외 팬데믹 확산에 따른 수출 타격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은 소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 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는 20.0%, 승용차 등 내구재는 4.1%, 화장품 등 비내구재 1.6% 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에 비해 5.3%가 증가했습니다. 의복 등은 전월 판매 감소가 되고 있고요. 준내구재는 이번 사태 완화 등에 따른 수요 증가 영향이 되었습니다. 승용차는 신차 출시 및 할인 혜택 확대, 승용차 개별 소비세 한시적 인하 등으로 판매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투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설비 투자는요, 자동차 등 운송 장비가 13.6% 및 컴퓨터 사무용 기계 등 기계류는 1.8%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에 비해 5.0%가 증가했고요. 건설 기성은 토목이 0.4%는 증가했으나 건축은 마이너스 3.6% 공사 실적이 줄어 전월에 비해 2.4%가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지수, 비농림업 취업자 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1.3%가 하락을 했고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수출입 물가 비율, 기계류 내수 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였으나 경제 심리지수 그리고 코스피 등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0.5%가 하락을 했습니다. 향후 5월과 6월에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고 정부 지원금 정책 효과들이 나타나서 반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업 쪽 수출 부문은 외국의 팬데믹 확산, 봉쇄 조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경제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량 측면의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를 낮춘 데 이어 정부는 40조 원이 넘는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자금 지원만으로는 제조업 쇼크의 터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들은 공동 성명에서 정부에 4가지를 건의했습니다. 노동계의 고통분담, 탄력근로제 및 연구개발 분야 선택근로제 유연성 확대,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 마지막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입니다. 경제단체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자정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양보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제 체질과 기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